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심화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교재로는요, 거기 567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나오죠.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명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예전에는요,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잖아요. 이게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실명제를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실명제. 이게 뭐예요? 통장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라 그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 실명제. 등기 자기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이죠. 나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부동산 실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법률이 바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예전에는 명의탁 유효 그랬지만 실명법 하에서 명의탁은 무효 그러겠죠. 네, 하지 말아라. 근데 해봤자 무효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법률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명의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의탁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뭐가 있냐면 이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탁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자간 명의탁은 갑이요. 자, 막내 동생에게 야, 막내야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청약이죠? 좋아, 그렇게 하세요. 승낙이죠? 그렇게 해서 명의탁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이죠? 명의탁 약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회가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겠죠. 삼자간 명의탁은요.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등기가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거죠. 그죠? 이미 갑하고 을 사이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명의탁 약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 좀 해다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삼자간 명의탁이에요. 계약 명의탁은요. 자, 갑이 을에게 명의탁 약정을 하고요. 돈을 주는 거죠. 그죠? 돈을 주면서 너가 가서 계약하고 등기해라 그거죠. 그죠? 자, 이 사례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회가 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겠죠. 그죠? 자, 이 사례라고요. 이 사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먼저요. 자, 이 매매 계약은 명의탁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이건 유효해요. 그러면 여러분 삼자간 명의탁하고 계약 명의탁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자,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신탁자죠. 명의신탁자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삼자간 명의탁이에요. 그러나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죠. 그죠? 명의수탁자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 명의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명법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명의탁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효 의미가 뭐냐면 명의탁 약정 다 무효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물권 변동 무효, 즉 등기도 무효다 그러는 거죠. 등기 무효예요. 자, 여기가 등기가 돼 있다고 그랬죠? 등기돼 있는데 이 등기 다 무효라고요. 등기 무효인데 다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이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명법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명법 내용이고 그러면 이에 따른 법률관계는 우리가 이제까지 민법 공부해 왔죠? 그 실력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첫 번째, 이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겠죠. 언제?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무효 취소해야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 거죠? 갑이 되죠. 그죠? 갑이 된다. 그러죠. 그죠? 왜? 이 등기는 이미 무효니까. 다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그죠?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한 방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앞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인데요. 삼자간 명의탁 보면 이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어때요?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복귀돼 있죠.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자는 병이죠. 그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역시나 마찬가지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혹은 진정 명예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지만 둘 다 마찬가지죠. 그죠? 갑이 을에게 명의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합니다.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이렇게도 못해요. 왜냐하면 유효일 때 해진 거예요. 일단 유효인데 해제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고 일단 유효인데 해지권 행사하면 그때부터 무효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효였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죠. 그런데 삼자가 명의탁에서는 뭐가 남냐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유효기 때문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효라고 그럼 나에게 등기해줘 이럴 수 있는 거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돼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을 대의해서 그죠? 대의해서 1단 말소하고 2단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되죠. 그죠? 그러나 갑이 을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한다고요. 다만 을이 갑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계약명의탁에서는 어쩌냐면 자, 약정은 무효지만 자, 계약명의탁에서도 약정은 다 무효예요. 그런데 병이 선일 때는 법률행위 있고 등기 있으니까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해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죠? 유효 이러죠. 여기가 악이라면 어때요? 악이라면 이것은 똑같죠. 그죠? 여기 등기 무효. 그래서 병이 소유권자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선의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갑은요. 을에게 그러면 뒷돈 대줬잖아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도 소유권 달라고 못합니다. 소유권 달라고 또 매달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돈에 대해서 갑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대금으로 사용했지 이 부동산 물건에 대해 가나여 생긴 채권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세요. 다만 우리 판례는 경매에서 뒷돈 대준 것도 계약 명의탁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단지 돈만 달라고 할 수 있지 소유권 달라고 하지는 못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매에서는 병으로부터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 누가 있죠? 법원이 있죠. 법원.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거죠. 그죠? 법원에서 경매받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채무자가 선이건 악이건 이거 소용없습니다. 경매받을 때는 이때는 병이 채무자가 선이건 악이건 악이어도 상관없어요. 법원으로부터 경매받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이제 정에게 팔았죠. 그죠? 정에게 팔았다. 그러면 어떠죠? 정은 선의, 악이 구분 없이 유권리자 처분의 유효,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죠. 그죠?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하로 정에게 팔았죠? 팔았다. 그러면 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악 불문하고 그죠? 불문하고 유효를 해버리죠? 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째 동그라미였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였죠? 선악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 두 가지 했었죠? 해제 전하고 명의신탁 그랬잖아요. 그 경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악의자도 보호가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못하건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돼버려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법률관계란 말이에요. 이 법률관계를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법은 뭐예요? 실명법은 약정무효, 등기무효인데 계약명의탁에서 매도인병이 선일 때 유효 그랬죠?
이것만 실명법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있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연습자에 쭉 따라서 해보면 민법 실력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실명법은 민법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나와요. 등기법에서 나오죠.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의 이제 적용 범위죠. 범위는 꼭 막내동생에게 소유권 등기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세권 등기해 놨다. 저당권 등기해 놨다. 이것도 다 명의신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그러거든요. 부동산 물권.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경우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뭐도 되냐면 가등기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 법을 비판할 때 뭐 한다고 쓸데없이 실제 사례에서는 소유권밖에 없는데 나머지 권리까지 확장 적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해요. 근데 물권이니까 임차권은 포함 안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법이 적용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유효라는 건데 첫 번째 가담법에서 나오는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가등기 이건 유예예요. 유예요. 약정 유예예요. 다만 청산하기 전까지 등기가 무효지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약정 유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명의신탁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래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이건 유효예요. 유효. 명의탁 아니에요. 명의탁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갑하고 을하고 단독 소유하기로 했으면서도 자 단독 소유하려면 측량해야죠. 그래서 분필해야 되잖아요. 측량해서 돈 들죠. 그래서 공유로 등기해버린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명의탁, 구분소유적 공유 그러는데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효예요. 유효인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두 사람 관계 대내적으로는 어때요? 단독 소유로 생각하면 돼요. 단독 소유로. 그러나 대외적, 뭐 병가의 관계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뭘로 나타나죠? 공유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 그때는 공유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나중에 분할하죠. 그죠? 그래서 단독 소유로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상호 명의탁 해지죠.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를 원인으로 뭐 하냐면 지분 이전 늦게 해라 그런 거예요. 지분 이전 늦게. 그리고 이게 동시행이었죠. 그죠? 동시행 관계였죠. 하지만 이미 분할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못 합니다. 분할 청구는 못 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동시행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세 번째는 신탁법상 신탁이에요. 한국토지신탁, 여기 신탁한다 그러죠. 이건 명의탁 아니라고요. 유효한 신탁이지 명의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든요. 명의탁에 해당하는데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잖아요.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유효인 경우 자,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김혜김 씨, 김수랑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총유가 된다고 그랬죠? 총유, 정중원들의 총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건 명의탁이에요? 아니에요? 명의탁이에요. 이건 명의탁 아니지만 이건 명의탁이에요. 근데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사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놨죠. 명의탁이에요. 근데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한 명의탁이에요. 유효한 명의탁. 유효한 명의탁이라 나중에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면 되냐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늦게 청구해서 찾아오면 돼요.
여기는 무효니까 어땠어요? 해지가 안 됐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유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찾아올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교회 산하단체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해놨다. 명의탁이에요. 근데 조세포타도 불법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유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명의신탁인데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죠. 그러면 법을 해석할 때요. 대원칙이에요. 예외는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우자라는 것은 법률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법률론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사실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내용 아시면 뭐 그 다음은 실명법 있죠. 그죠? 네, 실명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대입해서 여러분이 푸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 569페이지 나오죠. 그죠? 큰 2번에 부동산 실명법 목적과 적용 범위, 양가로 2번에 적용 범위, 한가로 1번에 적용 대상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소유권 기타 물권도 규율하므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도 적용되고 가등기도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나 임차권은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적용되지 않는다. 한가로 2번에 적용 제외. 다음 세 가지는 명의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죠. 그죠? 유효인데 자, 양도담보, 담보가등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사채업자가 무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거.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 그러니까 양도담보라고 안 나오고요. 풀어서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 담보가등기죠. 동그라미 2번. 자, 상호명의탁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풀어서요.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 있어요. 3번 신탁법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거는 아예 명의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570페이지 보면 이제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 특례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는데 조세포탈도 불법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죠. 8조 보면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이로 뭐예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자, 장손 명의로 등기한 경우 2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호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여기에서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실혼 관계였는데 혼인해버렸대요. 혼인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사실혼 관계였다 혹은 여자친구였다 그러면 명의탁으로서 무효죠. 그죠? 근데 혼인해버렸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한 명의신탁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혼인한 때로부터죠. 그래서 3번 명의탁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에는 탈세 등 목적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71페이지 명의탁은 해봤자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정 보면 양가로 1번에 한가로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벌칙이 이런 것도 뭐 민법에 안 물어보니까요. 박스 4번 보면 명의탁 약정의 효력 4조 1항. 그런데 명의탁을 했다 그러면 명의탁 약정 무효죠. 약정은 다 계약 명의탁에서도 약정은 무효예요. 그런데 2항 보면 명의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잖아요. 무효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일 때 있죠.
그러하지 않는다. 유효다. 일항이항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은 양자간 명의탁, 이자간 명의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중간생략형 명의탁 혹은 3자간 명의탁이라고 그러죠. 갑을 병관계 제가 전부 그려드렸죠. 그죠?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오시면 양가로 3번에 계약 명의탁 나오죠. 그죠? 갑을 병관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뭐죠? 심화 이론 강의 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기출문제 가가지고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화 강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